얘들 안녕. 과학기술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이라는 지문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으로서의 군집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으로서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대요. 군집 분석은 뭐냐면 범주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만 의존하여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이래요. 오케이?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 얘네들의 비슷한 점에만 의존을 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그러한 방법이래요. 이를 통해 데이터 분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각 군집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분석을 통해서 지식들을 얻고 군집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각각 분야들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할 기법에는 지금 이 분할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어요? 아까 위에서 군집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군집 분석은 왜 나왔어요?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 그래서 다시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으로서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러한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인 건데 대표적인 이러한 군집 분석의 분할 기법에는 임의의 위치에 각 K개의 그룹의 중심값을 정하고 더 이상 그룹의 중심값이 바뀌지 않고 객체의 배정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 재배치하여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분석강 군집에서는 이상치라는 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상치라는 거는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상치 분석은 넓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이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이전에는 뭔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쵸? 일단 발견이 되면 의미 있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데이터 마이닝도 표시를 해주세요. 요 이상치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나오는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고 일단 여러분들 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리된 것도 굉장히 양이 많죠. 이건 사실 이제 그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워낙, 이제 선생님이 사용설명서 내용을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따로 구조화를 시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사용설명서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해 주세요. 갑자기 이런 말이 왜 튀어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준다면, 일단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수집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들을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로 넘쳐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데이터들, 그러한 결과물들, 그러한 정보들이 온 세상에 되게 많이 생산 수집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유용한 패턴, 어떤 관계성, 비슷한 관계성이나 이러한 패턴들을 발견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대용량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분석 도구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그런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통해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 왜냐면 그 중에서 나름 가치 있는 정보도 있겠고 불필요한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발견하고 또 체계적인 지식으로서 우리가 유용하게 변환해서 쓰려면 도구라는 게 필요하대요. 분석 도구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석 도구 중에서도 군집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분석 도구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군집 분석
분석이라는 예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개념은 잠깐 간단하게 보자면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한 분석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특징적인 것들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군집 분석의 특징,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분할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분할기법, 그쵸? 그래서 얘 보시면은 임의의 위치에 뭐 각 K그룹의 중심값을 정하고 더 이상 그룹의 중심값이 바뀌지 않고 객체의 배정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재반복 재배치하여서 군집을 형성하는 거, 이걸 분할기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문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얘는 군집 분석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한편 이렇게 분석한 군집에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상치라는 게 발견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상치는 사실 이제 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기행위 탐색이나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혹은 의학치료, 이러한 특이한 반응을 찾기 위한 분석 방법에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했고, 이렇듯 데이터 마이닝에서 군집 분석은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발견되며 의미 있고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요 밑에 부분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따가 선생님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문단 본문 학습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 수집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가는 가치가 없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 그런 것들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취해서 또 우리의 체계적인 지식으로서 변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위나 모래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채취해내듯이, 골라서 채취하듯이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을 골라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내서 캐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역할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래요. 다시 수많은 데이터에서 내포된 지식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굴하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라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가 뭐 금강이나 이런 거 바위나 모래에서 막 금 같은 거 채굴할 때도 그냥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패턴, 관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패턴들은 요구사항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예측, 연관, 군집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대요. 다시 데이터 마이닝 패턴들은 예측, 연관, 군집으로서 구분할 수 있대요. 어떤 요구사항이나 문제 성격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집합에 존재하는 속성들 간의 패턴을 확인하는 모형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수많은 자료들에서 데이터의 집합에 존재하는 속성들 간의 패턴, 뭔가 우리가 예측, 연관, 군집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들을 확인하는 모형을 만드는데, 이때 모형은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밝히는 수리적인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걔네들만의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성, 뭐 비슷한 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에서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동된 집단들로부터 분류하는 것이다. 그쵸? 다시 군집 분석은 뭐래요?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선생님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 봤잖아요. 자, 데이터 마이닝 방법 중에서도 군집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군집 분석은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하는 분석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생님 전체 내용 구조화 시키는 것도 아무리 사용설명서에 있고 내가 아는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좀 옮겨 적어가면서 좀 쉬운 말로 혹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하는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시험기간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이 안에 다 까먹어요. 선생님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가 써보고 자기 말로 바꿔 표현해보는 연습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문단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서의 군집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들을 채굴을 하는데 그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근데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도구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 분석 도구 중에서도 이러한 방법 중에서도 군집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밑에 나와 있듯이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에서는 군집 분석,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 마이닝, 그 방법 중에서도 군집 분석이라는 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사용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군집 분석은 범주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만 의존하여 비슷한 객체들끼리 군집화,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화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물리적 혹은 추상적 객체들을 서로 비슷한 객체들끼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유사성에 의거해서 얘네들을 그룹화시키는 거. 얘를 군집화라고 합니다. 군집은 같은 군집 내에선 당연히 객체들과는 유사하겠죠. 그러나 다른 군집이면은 얘는 당연히 상이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객체들의 집합이겠죠. 그쵸? 또한 군집은 여러 응용해서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여겨지거나 객체들의 요약으로 간주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집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들로 분할, 나누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할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집이라는 거는 그 큰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들로 분할, 나눈 개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군집은 데이터 분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사성 정도는 대상을 정의하는 속성값을 통해 계산을 한다. 주로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끼리 묶는 거리 측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각각의 군집의 특징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 특정 군집 집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의 목적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단은 군집 분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군집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모이게 형성해서 그룹화 시키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분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화시키는, 분할시키는 작업을 데이터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거는 결국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에 의거한 그런 애들끼리 묶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3문단 가볼게요. 군집 분석에는 데이터 유형과 특정한 분석 목표, 해당 응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어요. 또 군집 분석을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 여러 군집 분석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같은 데이터의 여러 군집 분석 방법. 그래서 군집 분석의 방법 중 분할 기법.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전체 내용 선생님 보여줄 때,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 마이닝의 그 많은 분석 방법 중에서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고, 군집 분석의 개념과 특징을 얘기하면서 군집 분석 중에서도 분할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다. 분할 기법은 객체들을 임의의 K그룹으로 나누고 객체들을 반복해서 비교합니다. 자, 군집 내 객체들은 비슷하게 다른 군집의 객체와는 유사하지 않도록 자기들만의 객체들의 그룹을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림 먼저 임의의 위치에서 K그룹의 중심값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각 객체를 K값 중심값들 중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각 중심으로 객체들이 할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한 임의의 그룹 중심값에 가까운 객체들을 이제 할당하였기 때문에 할당된 객체들의 평균으로 정확한 중심값을 새로 정하면 이전 중심값에 할당된 그 객체가 새로운 중심값보다도 다른 그룹의 중심값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분석 데이터고 임의의 그룹 중심을 선택을 하죠. 그쵸? 그리고 각 중심으로 이러한 임의의 중심 선택을 한 중심으로 객체들이 할당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중심 미음. 그쵸?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각 중심으로 객체들이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새로운 중심 계산. 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미음이 지금 새로운 중심인 거니까. 그쵸? 그리고 그룹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걸 계속 뭐 하는 거래? 반복하는 작업이래요. 그래서 요 내용 다시 보시면은 분할 기법은 객체들을 임의의 K개 그룹으로 나누고 객체들을 반복해서 비교하여 군집체 내 객체들은 비슷하게 다른 군집의 객체와는 유사하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죠. 군집 내 객체들은 당연히 비슷하게 다른 애들과는 유사하지 않도록 객체들의 그룹을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 즉 이러한 방법을 이제 분할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림을 보면 먼저 임의의 위치에 각 K그룹의 중심값들을 정하고 각 객체를 K값 중심값들 중 가장 가까운 그쵸? 중심값들로 그룹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K값 그룹에 대해 그룹에 포함된 객체들의 평균을 구해서 이를 새로운 중심값. 그러면 이 미음, 요 새로운 중심값이 바로 그룹에 포함된 이 객체들의 뭐인 거예요?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정한 임의의 그룹 중심값에 가까운 이러한 객체들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할당된 객체들의 평균으로, 그쵸? 이 평균으로 정확한 중심값을 새로 정하면 이전 중심값에 할당된 객체가 새로운 중심값보다 다른 그룹의 중심값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새로운 K개의 중심값에 대해서 다시 모든 객체를 검사하여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재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됐어도 또 각 중심으로 객체가 할당되다 보니까 어때? 그 전의 형태랑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재배치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해서 또 이게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랑은 좀 사뭇 그림이 어때? 다른 모습이죠. 그쵸? 얘랑 또 얘가 묶여졌잖아. 얘랑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또 따로 묶여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전 중심값에 할당된 객체가 새로운 중심값보다도 이 미음보다도 오히려 다른 그룹의 중심값에 더 가까워지면서 걔네끼리 또 이렇게 묶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들을 새로 할당해 정해진 그룹에 대해서 다시 객체들의 평균값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쵸? 또 새로운 중심 계산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중심 계산이라는 거는 다시 객체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이랬던 애들하고 이랬던 애들, 이 중심값과 이 중심값은 지금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평균값을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더 이상 그룹 중심값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쵸? 계속 뭐한다? 갱신한다. 그래서 지금 얘에서 얘까지로는 지금 변함이 없잖아. 그럼 변함이 없을 때까지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중심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쵸? 요걸로 임의로 선택을 했다가 임의로 선택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그룹화가 됐지만 이 그룹화 된 애들끼리 또 평균값을 구해서 미음이라는 애가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이 미음이라는 새로운 중심값을 두고 봤을 때 또 새로운 K값 중심값에 대해서 다시 모든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다른 그룹의 중심값에 또 가까워질 수 있는 애들끼리 또 묶다 보면은 이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또 따로 나타나면 얘네들 안에서도 또 새로운 중심 값이 이제 계산이 돼서 이 미음의 위치가 이렇게 미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변화를 해서 얘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룹을 갱신해 나간다는 얘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집 분석의 단계별 과정이고 분할 기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 중에 분할 기법의 방법이었어요. 4문단. 이렇게 분석한 군집을 기반으로 데이터 객체에서 이상치를 찾을 수가 있다. 이상치라는 게 또 있대요. 이상치란 뭐냐면 데이터의 일반적인 모형이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객체들로서 데이터 그룹에 불일치되거나 값이 심하게 다른 객체들을 말할 수 있대요. 그쵸? 약간 돌연변이 같은 애일 수 있어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특정 분포나 정규 분포와 같은 확률 모형을 가정했을 때 이러한 분포와 불일치되는 객체들을 이상치로 의심할 수가 있는데 또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객체의 이웃항은 적절한 거리 이내에 가까운 객체들이 충분히 없을 경우에 역시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치들은 측정이나 실행 오류에 의해 야기되거나 아니면 정상값들의 분석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서 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하지만 소수의 이상치가 의미 있게 또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상치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상치 자체가 일반 사용자와 다른 사기 행위자의 객체 정보인 경우 이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이상치 분석은 신용카드, 통신 서비스의 비정상 사용자 조사, 사기 행위 탐색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극도로 낮거나 높은 수입을 보이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아니면 또는 의학 치료에서 특이한 반응을 찾기 위한 분석 같은 거에 한마디로 넓은 분야에 두루두루 응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상치의 개념과 특징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5문단 볼게요. 데이터 마이닝은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광고 문자를 받았을 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나름 그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나의 취향에 맞게 그 데이터를 뽑아서 채굴을 해서 이제 그걸로 도출해낸 결과로 나한테 그거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광고 문자를 보내는 걸 수도 있대요. 혹은 인터넷 사용에서의 클릭이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새로운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막 인터넷 하다 보면은 옛날에 내가 어떤 옷을 어떤 종류의 옷을 막 고른 적이 있는데 그걸 많이 검색을 한 흔적이 있으면 불현듯 내가 다른 검색을 하는 동안에도 그게 막 옆에 이렇게 광고로 딸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니면 내가 막 여행 정보를 한동안 막 찾았었는데 이제 그걸 안 찾는 기간 동안에도 갑자기 그걸 광고가 막 날라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서 나의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보면 나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조사가 이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데이터 마이닝에서 군집 분석은 이전에는 명확하진 않았지만 일단 발견이 되면 의미 있고 유용한 연관성 있는 관계로서 구조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이런 마케팅, 어떤 시장 조사를 포함한 응용 분야에 여러모로 사용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과 군집 분석의 활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군집 분석의 방법과 특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 구조화된 게 이게 되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긴 내용들은 자기가 좀 간추려서 쓰는 연습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세상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러한 많은 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패턴, 관계성을 발견하는 작업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군집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선 설명하고 있는데 개념, 아까 얘기했었죠.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통된 집단으로 하는 거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한 분석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징은 범죄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만 의존하여 비슷한 객체들끼리 군집합
그리고 역시 같은 군집 내에서는 당연히 객체들과 유사하고 다른 군집의 객체들과는 상이한 객체들의 집합. 군집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유사성에 따라 나눴다라고 해서 유사성 정도는 대상을 정의하는 속성값을 통해 계산하는데 주로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끼리 묶는 거리 측정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할 기법 같은 경우도 임의의 위치에 각 K개의 그룹의 중심값을 정하고 더 이상 그룹의 중심값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 재배치하여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이 분할 기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군집에서는 때로는 이제 뭔가 불일치되거나 그룹과 불일치되거나 심하게 다른 그러한 이상치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상치는 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뭐 마케팅, 의학치료 아니면 사기 행위 탐색 이런 것들에서 사용될 수가 있겠고 이렇듯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군집 분석은 이전에는 별로 명확성이 없었지만 일단 발견되고 나면 두루두루 의미 있게 연관성 있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방대한 내용을 이 흐름을 통해서 좀 이해해주면 오히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다른 챕터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